그래서 어린 왕자가 일곱 번째로 찾아오게 된 별이 바로 이곳 지구였습니다. 지구는 이제까지의 별들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지구에는 111명의 임금님과 7,000명의 지리학자, 90만 명의 사업가, 750만 명의 술꾼, 3억 1,100만 명가량의 허영심 많은 사람들을 합하여 그럭저럭 20억 명쯤 되는 어른이 살고 있었습니다. 전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6개의 대륙을 통틀어 가로등에 불 켜는 사람이 46만 2,511명이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지구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면 그것은 참으로 멋진 광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움직임은 꼭 오페라 발레단 무용수들의 질서 있는 모습처럼 보이니까요. 먼저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사람들이 나타나 가로등에 불을 켜고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중국과 시베리아의 가로등에 불을 켜는 사람들이 무대에 나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무대 뒤쪽으로 천천히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러시아와 인도의 가로등에 불을 켜는 사람들이 자리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는 아프리카와 유럽의 가로등에 불을 켜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아메리카의 가로등에 불을 켜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북아메리카의 가로등에 불을 켜는 사람들이 차례로 나옵니다. 그들은 무대에 나오는 순서를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참으로 엄숙하고 멋진 광경입니다. 다만 북극에 하나밖에 없는 가로등에 불을 켜는 사람과 남극에 하나밖에 없는 가로등에 불을 켜는 사람만이 한가롭게 게으름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1년에 그 일을 2번밖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 재미있게 이야기하려다 보면 약간 거짓말을 보태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로등에 불을 켜는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지구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라면 지구에 관한 잘못된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지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장소는 아주 좁은 장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구에서 살고 있는 20억의 사람이 큰 모임이라도 가져서 만약 촘촘히 열을 지어 선다면 길이 20마일, 폭 20마일의 광장에 충분히 들어갈 것입니다. 태평양의 가장 작은 섬에서라도 온 세계 사람들을 포개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른들은 이렇게 말하면 믿지 않겠죠. 어른들은 자기들이 많은 장소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오밥 나무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어마어마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른에게 계산해 보라고 권해 보십시오. 어른들은 숫자를 매우 좋아하니까 그렇게 말하면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쓸데없는 일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그런 일로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으니까요. 맨 처음 지구에 도착한 어린 왕자는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 깜짝 놀랐습니다. 별을 잘못 찾아온 것이 아닐까 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달과 같은 빛깔의 둥그러운 고리가 모래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안녕? 어린 왕자는 무턱대고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뱀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도착한 곳이 무슨 별이니?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지구야. 지구의 아프리카라는 곳이지. 뱀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지구에는 사람이 살지 않니? 여기는 사막이란다. 사막에는 아무도 살지 않아. 지구는 아주 크거든. 뱀이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돌 위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는 것은 언제라도 자기 별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일까? 내 별을 봐. 바로 머리 위에서 빛나고 있어.
그런데 어쩌면 저렇게 멀리 있는 것일까?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별이구나. 그런데 여기엔 무엇하러 왔니? 나 어떤 꽃과 다투었어. 그랬구나. 뱀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동안 잠자코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니? 사막이라는 곳은 좀 쓸쓸한 것 같아. 어린 왕자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야. 뱀이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오랫동안 뱀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참 이상하게 생긴 동물이구나. 손가락처럼 가느다랗고. 하지만 난 임금님의 손가락보다 더 힘이 세단다. 하고 뱀이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셀 것 같지 않아. 발도 없잖아. 여행도 할 수 없겠다. 난 너를 배보다도 더 멀리까지 데려다 줄 수 있어. 뱀은 이렇게 말하고는 금팔찌 모양으로 몸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어린 왕자의 발목을 감았습니다. 내가 건드린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게 되지. 하지만 너는 착하고 게다가 아주 먼 별에서 왔으니까. 어린 왕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처럼 약한 아이가 이런 돌두성이에다가 거친 지구에 있는 걸 보니 어쩐지 가엾은 생각이 드는구나. 만약 내가 내 별이 몹시 그리워져 돌아가고 싶다면 언제라도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리고 알았어. 그런데 어째서 너는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는 거지? 어린 왕자가 뱀에게 물었습니다. 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 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왕자는 사막을 가로질러 가다가 꽃 한 송이를 만났습니다. 그 꽃은 꽃잎이 3개 달린 아주 보잘것없는 꽃이었습니다. 안녕? 어린 왕자가 꽃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 꽃도 인사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니? 어린 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꽃은 언젠가 낙타를 타고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 글쎄, 67명쯤이 몇 해 전에 이곳을 지나갔어. 하지만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어. 바람을 따라 걷고 있었거든. 사람은 뿌리가 없으니까 몹시 불편할 거야. 그래, 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길이란다. 잘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그래, 잘 가. 꽃도 인사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까지 어린 왕자가 알고 있던 산은 무릎 높이밖에 되지 않는 3개의 화산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불 꺼진 화산은 의자로 대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이런 높은 산에서 내려다보면 이별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겠지? 사람들도 보일 거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치 칼날을 꽂아놓은 듯한 뾰족한 바위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녕? 어린 왕자는 아무 곳에나 대고 말했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메아리가 대답했습니다. 너는 누구?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 너는 누구? 너는 누구? 메아리가 대답했습니다. 내 친구가 되어줘. 나는 혼자야.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혼자야, 혼자야, 혼자야. 메아리가 대답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생각했습니다. 참 이상한 별이야. 모든 게 메마르고 삐죽삐죽해. 게다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할 줄을 모르나 봐. 남이 한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잖아. 나의 별에 있는 꽃은 언제나 내게 먼저 말을 걸어주었는데. 모래와 바위와 눈을 밟으며 오랫동안 걷던 어린 왕자는 마침내 길을 발견했습니다.
길이란 모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통하게 마련이지요.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그곳은 장미꽃들이 활짝 피어 있는 정원이었습니다. 안녕, 장미꽃들도 인사를 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장미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멀리 자기 별에 남겨두고 온 그 꽃과 닮았습니다. 너희들은 무슨 꽃이니? 어린 왕자는 깜짝 놀라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린 장미꽃이야. 장미꽃들이 합창을 하듯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어린 왕자의 마음은 몹시 쓸쓸해졌습니다. 멀리 자기 별에 남겨놓고 온 꽃은 언제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 같은 꽃은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가요? 여기에 와보니 단 하나의 정원에 그 꽃과 똑같은 꽃들이 5천 송이도 더 피어 있는 것입니다. 어린 왕자는 생각했습니다. 나의 꽃이 이 모양을 본다면 꽤 속이 상하겠지. 틀림없이 야단스럽게 기침을 해대며 남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고 죽는 신용을 할 거야. 그러면 나는 그 꽃을 간호해주는 척 하지 않으면 안 될 거고,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정말 죽어버리고 말 거야. 어린 왕자는 또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꽃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스러워했었지. 그런데 알고 보니 나는 평범한 장미꽃을 하나 가지고 있었던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흔한 장미꽃 하나와 나의 무릎 높이까지밖에 안 되는 세 개의 화산. 게다가 그 중에 하나는 언제까지도 불을 뿜지 않을지도 모르는 화산이야. 그 꽃과 화산을 가진 것만으로 나는 훌륭한 왕자라고 할 수 없어. 어린 왕자는 풀 위에 엎드려 엉엉 울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울고 있는 곳에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안녕, 여우가 말했습니다. 안녕. 어린 왕자는 울음을 그치고 상냥하게 대답을 하며 뒤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야, 사과나무 아래. 조금 전에 목소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너는 누구니? 참 예쁘구나.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여우야. 여우가 말했습니다. 나와 이야기하지 않겠니? 나는 지금 정말 슬프단다.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말했습니다. 난 너를 위로해 줄 수 없어.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여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미안해. 어린 왕자는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더니 불쑥 물었습니다. 그런데 길들여지다니, 그게 무슨 말이지? 넌 이곳의 아이가 아니구나. 넌 무엇을 찾고 있니? 난 사람들을 찾고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길들여진다는 게 뭐니?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사냥을 해. 그건 아주 난처한 일이야. 그들은 닭도 기르지. 사냥과 닭 기르는 일 외에는 사람들에게는 취미가 없는 모양이야. 그런데 너 닭을 찾고 있는 거니? 아니, 난 친구를 찾고 있어. 길들여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요즘엔 많이 잊혀져 있는 일이지만 말이야. 그건 사이좋게 된다는 말이야. 사이좋게 된다? 그래. 지금 내게 있어서 너는 10만이나 되는 다른 많은 사내 아이와 별로 다를 게 없는 사내 아이야. 따라서 나는 내가 없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지. 너 역시도 내가 없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 거야. 내게 있어서 나는 10만이나 되는 다른 여우와 똑같을 테니까.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이면 우리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될 거야. 너는 내게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이 되는 거고, 나는 내게 둘도 없는 여우가 되는 거지. 여우가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구나.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꽃이 하나 있었어. 그 꽃이 나를 길들인 것 같아. 그랬을지도 모르지. 지구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으니까.
꽃이 길들이는 일도 가능할 거야. 하고 여우가 말했습니다. 지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우는 어린 왕자의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럼 다른 별의 이야기를 하는 거니? 응. 그 별에도 사냥꾼이 있니? 아니, 없어. 아, 그거 재밌겠는데? 그럼 닭은? 그것도 없어. 그래. 역시 생각대로구나. 나는 그 별에 갈 수 없겠는걸? 이렇게 말하며 여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여우는 곧 기운을 되찾아 본래의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단다. 내가 닭을 쫓으면 사람들은 나를 쫓지. 닭이 모두 비슷비슷해서 구별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사람들도 모두 비슷비슷하여 별로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좀 심심해. 그런데 만약 내가 나와 사이좋게 지내준다면 나는 햇빛을 쬐는 듯 기분 좋게 살 수 있을 거야. 발소리도 이제까지 들어왔던 것과는 아주 다른 발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난 다른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오면 얼른 굴 속에 들어가 숨어. 하지만 너의 발소리가 들려오면 음악이라도 듣는 듯한 기분이 되어 굴 밖으로 뛰어나올 거야. 그리고 저것을 보렴. 저 건너편에 보이는 보리밥 말이야. 나는 빵을 먹지 않아. 그러니 보리 따위는 내게 필요가 없지. 그래서 보리밭을 바라보아도 생각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뿐만 아니라 나는 저것을 보면 공연히 마음이 우울해지기까지 해. 그런데 너의 그 금빛 머리카락은 정말 아름답구나. 네가 나와 사이좋게 지내준다면 보리가 매우 멋지게 보이게 될 거야. 누렇게 익어 금빛을 띤 보리를 보면 내가 생각이 날 테니까. 그리고 보리밭을 스쳐가는 바람 소리도 기쁘게 들리겠지. 여우는 오랫동안 어린 왕자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괜찮다면 나와 사이좋게 지내줘. 어린 왕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너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하지만 내게는 그럴 시간이 없단다. 친구도 찾아야 하고 알아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거든. 무엇이든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야. 사람들은 이제 무언가를 배우거나 알 시간을 가지고 있지 못해. 무엇이나 가게에서 완전히 만들어져 있는 것을 사거든. 그렇지만 친구를 완전히 만들어서 파는 가게는 아무 데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친구를 가질 수 없게 된 거야. 내가 친구를 원한다면 나를 길들여야 해. 하지만 어떻게 길들이는데?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여우가 대답했습니다. 인내가 필요해. 맨 처음에는 나에게서 조금 떨어져 이렇게 풀밭에 앉는 거야. 나는 너를 흘끔흘끔 곁눈질로 쳐다보지. 넌 아무 말도 하지 마. 말이란 오해의 원인이 되기가 쉽거든. 하루하루 날짜가 지나감에 따라 너는 점점 내 쪽으로 가까이 와서 앉게 되는 거야. 다음날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여우가 말했습니다. 언제나 같은 시간에 오는 게 더 좋겠어. 내가 언제나 오후 4시에 와준다면 나는 3시부터 마음이 설레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는 점점 더 기뻐지겠지? 마침내 4시가 되면 너무나 흥분해서 안절부절 못하게 되고 나는 행복을 온몸으로 느끼게 될 거야. 그런데 만약 내가 언제든 불쑥 온다면 언제 너를 기다리는 마음이 되어야 좋을지 전혀 알 수 없지 않겠니? 바로 의식이 필요한 거야. 의식이라고? 그게 뭔데?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그게 자칫하면 그럭저럭 넘어가기 쉬운 거야. 여우가 대답했습니다. 의식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하루가 다른 날과 다르게 되고 어떤 시간이 다른 시간과 다르게 되는 거야. 나를 잡으러 쫓아다니는 사냥꾼에게도 역시 의식은 있어. 목요일엔 언제나 마을의 처녀들과 춤을 추거든. 그래서 내겐 목요일이 멋진 하루가 되는 거야. 그날이 되면 나는
포도밭까지 나아갈 수 있어. 그러나 만약 사냥꾼들이 언제든 가리지 않고 처녀들과 춤을 춘다면 어느 날이나 모두 똑같은 날이 되어서 내게는 휴가 같은 것이 없어지게 되겠지?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동안 어린 왕자는 여우와 사이좋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어린 왕자가 떠날 시각이 점점 가까워 왔습니다. 여우가 말했습니다. 아, 난 틀림없이 울어버릴 거야. 그건 내 탓이야. 나는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사이좋게 지내달라고 했잖아. 그야 그렇지. 하고 여우가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너는 울려고 하는구나.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여우가 말했습니다. 그럼 넌 아무것도 얻은 게 없잖아. 아니, 있어. 보리밭에 빛깔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우는 잠시 후에 말을 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장미꽃 정원에 가보렴. 그러면 내 꽃이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꽃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런 다음에 나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다시 한번 이곳에 온다면 내가 한 가지 비밀을 선물로 가르쳐 줄게. 어린 왕자는 다시 한번 장미꽃을 보러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장미꽃과 조금도 닮지 않았어. 단지 평범한 꽃일 뿐이야. 아무도 너희들과 사이좋게 지내지 않았고 너희들 쪽에서 누구와도 사이좋게 지내지 않았으니까. 내가 여우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말이지. 그 여우는 처음에 10만이나 되는 많은 여우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어. 하지만 지금은 나의 친구가 되었으니까 이 세상에 단 한 마리밖에 없는 여우가 된 거야. 어린 왕자의 말을 듣고 장미꽃들은 몹시 부끄러워했습니다. 너희들은 아름다워. 그렇지만 단지 피어 있을 뿐이야. 그러니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마음 따위는 생길 리가 없어. 그야 나의 장미꽃도 그저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이 본다면 너희들과 똑같은 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 한 송이의 꽃이 내게는 너희들 모두보다도 소중하단다. 난 그 꽃에게 물도 길어다 주었어. 유리덮개도 씌워주고 바람을 막으려고 바람막이도 해주었지. 애벌레 두세 마리는 나비가 되도록 죽이지 않고 놔두었지만 나는 그 꽃에 불평도 들어주었고 자기 자랑도 들어주었어. 때로 아무 말도 하지도 않고 있으면 걱정이 되어서 왜 그러냐고 묻기도 했어. 바로 내 꽃이니까 말이야. 장미꽃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어린 왕자는 여우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안녕?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여우도 작별 인사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비밀을 말해줄게. 아주 간단한 거야. 어떤 것을 잘 보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거든.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어린 왕자는 잊지 않으려고 되풀이했습니다. 내 장미꽃이 너에게 그토록 소중한 것은 그 꽃을 위해서 너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야. 내 장미꽃을 위해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다. 어린 왕자는 잊지 않도록 되풀이하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어. 하지만 너는 이것을 잊으면 안 돼. 내가 길들인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책임을 져야 해. 너는 너의 장미꽃에 대해 책임이 있어. 난 나의 장미꽃에 대해 책임이 있다. 어린 왕자는 잊지 않으려고 다시 한번 되풀이했습니다.